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희청 교수님, 요새 정말 소상공인 정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참 요새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소상공인 관련돼서 요새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정말 그 애끓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발생 손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보상으로 소급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최근에 가장 그 뜨거운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손실보상법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손실보상법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공공방역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영업 제한이라든지 또 영업 금지라든지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 발생하는 실제 피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보상을 해주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이제 이런 그 공공의 어떤 그 안전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는 그 법령에 의해서 이 적절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부의 이 방역 명령에 동참을 했던 제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피해에 대한 이 비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근거한 그런 법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뜨겁게 거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헌법에도 공공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는 해주기로 돼 있다. 그걸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분야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또 질문해 주신 요지를 설명드리려면 폭이 넓은데요. 전국의 그 자영업자 그 비대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만든 그 데이터가 가장 어찌 보면 최근에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의 내용을 좀 빌려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1년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 자영업자들은 이제 매출의 대폭적인 감소, 또 부채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업 위기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문제점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조금 이제 자세히 이것을 좀 들여다 보니까 전국의 응답자 중에 95.6%가 이 매출이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이 이제 비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가 이제 크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늘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늘었다. 이제 이런 지금 그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이미 이제 폐업한 업체들도 있고 또 그런데 한 44% 이상이 이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그 조사예요. 결국에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여기서 좀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영업자나 또 영세상인들이 기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용 창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이 고용 창출이 기여하는 것이 평균 한 4명 정도 됐습니다. 한 업소당.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어찌 되었냐면 2.1명으로 절반으로 감소를 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좀 웅변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농업 부분에서 이제 구제역이나 또 이런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지급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지급금의 문제 그것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 또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장을 중심으로 이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 임대 기간이 예를 들어서 8개월 남았다. 8개월 남았으니까 8개월 다 내라. 이런 이제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권한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 정부가 이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죽을 만큼 이제 힘든데 조금만 참아라. 뭐 코로나 지나면 괜찮다. 뭐 등등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좀 무책임한 그런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정말 저 피부에 와닿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좀 영업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정책 관련돼서 개인적인 성남시의 정책도 있겠지만 우리 교수님의 정책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중소기업과 이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경영 안정을 위해서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 등 이 분야별 지원 사업이 이제 시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상가 임대차 또 프랜차이즈 분야의 어떤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 골목 시장과 또 전통 시장은 이 대기업 자본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나 또 SSM 등과 비교를 해보면 영업 환경과 이제 경영 방식 또 서비스 등에서 경쟁이 부족하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상당히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골목 시장의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또 시설 개선이나 판로 지원, 또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이 말하자면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창업 전 단계부터 상권 분석의 어떤 서비스 제공과 함께 또 충실한 어떤 창업 교육을 실시를 해서 특히나 이 폐업을 방지하는 데 더욱더 심혈을 좀 기울여야 하고요. 폐업 예정인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 정리와 또 재기를 위해서 컨설팅과 또 원상복구 비용 등 이 소상공인의 어떤 생애 주기별 이런 맞춤형 지원도 확충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핸드폰으로 보니까요. 서울시의 체육시설이 몇백 개가 거의 이번에 폐업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제 체육시설업을 좀 하다 보니까 동감이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체육관 하나 차리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비가 엄청 많이 투자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뭐 100만 원을 샀는데 그걸 누가 요새 뭐 10만 원에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번에 뭐 집합금지 제한업소 소상공인들에서 그만 소급 적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급 적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이 앞에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당과 또 정부가 엊그제 7일 날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하는 이 소급 적용을 이제 법안에 명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크게 거세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 이제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하자면 감염적 우리 코로나19 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 지원 방식으로 이제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제 국가가 이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집합금지나 또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으로 말하자면 따로 분류를 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이제 업종별 피해 매출액에 대해서도 의견이 이제 상당히 부분합니다. 부분한데 국세청에 따른 이제 매출 자료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손실 보상안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이 별개로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다고 보고요. 집합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이제 전체 업종에 대해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이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야의 헌법에도 이렇게 보장이 돼 있지만은 그에 따른 소법이죠. 우리가 말하는 상위법이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이 보상법은 별도로 없다.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여야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그 경험을 우리가 처음 겪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어떤 과도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한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런 법안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져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보상 방법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하나 아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발생한 것들을 보상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 이제 방역을 위해서 특정한 일부의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를 내리기 시작한 거. 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것은 말하자면 2020년 3월 21일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2021년 오늘 6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반복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한과 또 금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정부 조치에 의해서 이제 집합 제한과 금지가 적용된 모든 기간을 이제 포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꾸 이제 소급 적용하니까 특별한 특혜가 있는 법인 것처럼 이제 이해들을 하는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의 그 기간 동안에 손실이 된 부분에 대한 보상,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적절한 말씀을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신다면은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힘있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네. 비록 지금 이제 상당히 참기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우리 앞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고 그날을 위해서 이제 의기소침들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좀 내보시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시점에 소상공인 TV가 탄생이 됐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TV의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과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또 관심과 부탁 이런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TV를 이렇게 좀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우리 방극청 교수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그 지역에 계신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소상공인 TV 계속 쭉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TV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소상공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